무기력해지고 뭔가 헤쳐나가기 힘들 때 그냥 멍해지죠.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츠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감정적 도피를 합니다. 왜? 그런 걸 할 때 위안이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 반복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반복이 여러분 삶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영원히 벗어나질 못해요. 그 반복 패턴에서. 지금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 시련, 불안, 우울,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 방법을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부모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처리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지고 뭔가 헤쳐나가기 힘들 때 그냥 멍해지죠.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츠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감정적 도피를 합니다. 왜? 그런 걸 할 때 위안이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사람 몸은 이 불편한 감을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위험으로 감지하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위안을 주는 장치들을 끌어들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가급적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피적인 방법들을 써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 순간 모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면 더 공허함이 찾아오고 문제의 본질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던가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빠른 해결점은 뭐겠어요? 이 불확실함의 실체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내가 적합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막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상사와 그리고 와이프와 아들과 계속 문제는 발생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대화도 해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훨씬 더 그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혹은 더 쉬운 방법, 분노라든가 무시, 부정적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런 대책만 떠올라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기보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단 음식을 먹고 재밌는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불편이 꼭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불편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가서지 않고 일단 도피를 하고 도피하니까 일단 안도감이 들죠. 이거 유용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 내 인생의 숙제, 그리고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핸드폰을 켜고 있고 그리고 짧은 영상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보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럼 또 핸드폰을 켜고 도피를 하고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반복이 여러분 삶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영원히 벗어나질 못해요. 그 반복 패턴에서. 지금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도피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살펴야 됩니다. 도피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을 허용을 해주면 사람은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순간적으로 자꾸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재사용을 해요. 그리고 완벽히 그 패턴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걸 지속을 해요. 내가 도피를 위해서 짧은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아무리 큰 문제라도 거기에 발을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처음에는 낯선 문제고 해결 못할 것 같은 어떤 짓눌림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피를 반복적으로 하듯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시도를 해보는 행동 역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내 삶에 등장을 했을 때 거기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쳐다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시도를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그거 역시 꽤 괜찮구나라고 나한테 신호를 계속 줍니다.
그걸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등장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래요. 전부 다 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늘 뒤로 미뤄져 있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내 삶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왜? 다 밀어놨잖아요. 이만큼 쌓여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밀어놓는 게 버릇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걸 보고 이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서 시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꼈을 때 본인한테 딱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난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반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본인이 피하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본인이 적어보거나 말로 하면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막연히 너무 크고 거대하고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고 시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거대하긴 거대해. 그런데 내가 진입할 때 요것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적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릿속에서 그걸 분류해서 가장 만만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띕니다. 딱 본인 눈에. 이것부터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런데 그 적는 것조차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않는 숙제를 이만큼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해결해야 될 일들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나,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면 도망치지 않고 진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짐들은 다 사라져요. 왜? 언젠가 다 해결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짧은 유한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삶에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과의 관계 이런 표피적이고 도망치고 짧은 만족을 얻는 그런 삶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고 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드릴입니다.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짧은 유한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었던 그 행동들을 발견하는 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절대 그런 행동들은 단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복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도피도 몸이 가진 생존 전략이고 나름대로 버티기 위한 어떤 방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내 삶을 갉아먹고 있고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면 그 방식을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오히려 그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튼튼 카페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80명이 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카페를 개설했던 목적은 카약을 타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숟가락 얹어서 따라가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한 결과를 계속 올릴 때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면 돼요. 이 카페가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계단 오르기 사진을 한 장씩 올리는데 그 꾸준함이 나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힘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후크를 걸어서 내가 한번 딸려가 보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이달의 인기 멤버, 2주의 인기 멤버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은 제가 서초보감 제품들 중에 이분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챌린지나 이벤트를 계속 열 생각이에요. 저희 제품들 할인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카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이 카페에 들어와서 동기부여도 받고 시속도 챙겨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활동 많이 하자고요. 제 닉네임은 후쌤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후쌤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이거 좋은데? 더 친근감 있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그냥 가볍게 후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보감에서 관절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은 관절관. 뭐에 중점을 뒀냐면 제가 지금 출시하는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위가 약하면서 관절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제 위가 금방 티를 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블렛 형태의 알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잘 못 먹어요. 먹으면 진짜 불편해요. 관절에 쓰는 약이나 제품들이 소염작용을 한다거나 자연유래 물질이 아닐 경우에 소화기에 바로 부담이 돼요, 보통. 그래서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인체에 그대로 있는 물질이 뭘까 해서 선택한 물질이 N-아세틸글루코사민입니다. 줄여서 NAG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관절 연골, 그리고 윤활액, 그 관절과 관절 사이의 윤활액, 그리고 이 연골 사이에 있는 이 물질들, 그리고 피부 촉촉하게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안구의 점막 부분, 그리고 대장의 점막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촉촉하게 하는 그 부분의 구성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넣어주면 쓰입니다. 이게 물질이 워낙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단당류 아주 작은 형태의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부담을 주는 이 소화 과정이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저도 그렇고 고령자들, 관절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기도 다 약해져 있어요. 위 점막이든 장 점막이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담되는 걸 먹었을 때 소화기가 그런 성분들에 의해서 또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NAG 성분으로 관절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성분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화기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먹기 위해서 레시피를 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약 처방으로 무릎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무리한 방법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소화에 부담이 안 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원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첫째로 관절에 무릎 같은데 따각따각 소리가 나고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고 부드럽지 못하다. 운동 후에 관절이 부담이 된다. 이 제품이 저 역시도 필요로 했고 우리 구독자나 우리 환자분들도 원장님 관절 제품 좀 만들어 주세요. 계단 오르기 하고는 싶은데 관절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하고 나면 관절이 아파와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니즈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시를 예고 드렸는데 출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은 서초보감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유튜브 밑에 뜨는 그 상품 소개 카테고리를 누르셔도 되고 댓글에도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쿠팡, 네이버 여기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온라인 주문이 힘드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열어드리는데 통화량이 많을 때는 주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더 빨리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전부 다 고정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1개 드실 수 있게 설계해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2개 정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드셔도 문제없고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처방받은 다른 약들과 같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